이제는 수출 효자 품목이 됐습니다. 이 K푸드가 또 한 번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해 K푸드 플러스의 수출이 136억 달러를 돌파했거든요. 오늘 이 시간 K푸드 또 K푸드 플러스의 인기 비결, 현황, 또 전망까지도 살펴보도록 하죠.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푸드 열풍입니다. 저희가 팩트 체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K푸드는 조금 범위를 넓히죠. 뭐 기자재라든가 뭐 동물용 스마트폰까지 해서 K푸드 플러스라고 부르는데 수출 현황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K푸드 플러스가 뭐냐? 농산물 더하기 식품 더하기 관련 기자재입니다. 관련 기자재가 뭐가 들어가냐면 뭐 종자도 있고 비료, 농약, 그리고 농기계 같은 게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요게 지금 수출 현황을 보니까 2022년 대비 계속해서 매년 수출이 늘어서 한 3년 전에 비해서 한 15% 정도 수출이 늘었고요. 그 중에서도 K푸드 관련된 부분의 수출이 한 17% 3년 전보다 늘었고, 그리고 플러스 부분 있잖아요. K푸드 플러스 부분, 나머지 부분에서도 수출이 계속 늘어서 지금 6% 정도 수출이 3년 전에 비해서 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지금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K푸드 플러스 하는데 그래도 이제 본질은 K푸드 아니겠습니까? 앞서 전체적인 게 136억 달러 수출이었었고요. 본진인 K푸드가 104억 달러, 이제 100억 달러를 돌파한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농식품, 그러니까 K푸드 중에서는 그냥 딱 생각해도 라면일 것 같은데 맞습니까? 라면이죠? 그 한 네. 회사의 그 네. 불닭볶음면을 그거죠. 최근 들어서 붉은 반도체라고도 부르고요. 네. 면도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라면이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특히 이 라면은 권역별로 보면 중국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요. 또 다른 회사에서 나온 신라면이 있는데 네. 요건 이제 최근에 나온 K-팝 데몬 헌터스와 또 관련해서 미국권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라면입니다. 라면도 사실은 2020년 대비 비교해 보니까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는 수출이 지금 4배가 늘어난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라면 수출액이 한 전년 대비랑 비교해 봐도 한 20% 넘게 지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라면 자체의 수출이 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K컬처라고 하는 분야와 같이 지금 연동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저기 또 보면은 건강식품도 있는 것 같고요. 소스류도 보이는 것 같고 커피 조제품도 우리가 수출하고 있고 되게 다각도입니다. 저기 품목들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라면이 사실은 제일 큰 수출 품목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유럽 중심으로, 사실 유럽이 굉장히 건강 많이 신경 쓰는 권역이잖아요. 건강 관련된 식품들도 지금 수출이 되고 정관장 있고. 그런 건가요? 네네, 그런 부분도 수출되고 네.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눈여겨보시면 좋은 부분이 소스류입니다. 사실 소스류는 그 나라 특유의 어떤 그 맛을 담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소스들이 외국의 음식과 지금 만나고 있는 부분들이 아마 소스 수출에, 특히 매운 소스들에 대한 수출이 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보니까 아이스크림도 있고요. 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K푸드의 힘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도록 할 텐데 미국이 일단 압도하겠죠. 캘리포니아, 이제 LA 쪽은 워낙 우리가 많이 했었으니까. 그리고 중국도 강세일 것 같기도 한데 유럽에서도 요즘 우리 K푸드를 좋아한다는 뉴스들 많이 나왔거든요. 네. 전체 우리 K푸드 수출 지역별로도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지역별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중국하고 미국권이 굉장히 수출이 지금 잘 네. 되고 있는 가장 큰 권역이긴 합니다.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운맛 라면 중심으로 지금 굉장히 수출이 잘 되고 있는 편이고요. 예, 미국도 최근 들어서는 라면 수출이 잘 되는 거에다 더하기 소스류나 아이스크림류. 사실은 저도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만 네. 미국 마트에 가봤을 때 굉장히 반가운 게 한국 음식이 매대에 있으면 굉장히 반갑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미국에 사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더 이상 이제 낯선 일이 아니고 반가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라면이나 소스나 아이스크림 같은 게 미국으로 많이 가고 있다. 그래서 북미권이랑 중화권 합치면 뭐 우리나라 수출이 대충 한 40% 넘게 이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앵커께서 방금 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유럽에 대해서는 최근에 수출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5위네요. 또 지역별로 네, 맞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전년 대비해도 성장률이 지금 14% 정도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김치뿐만이 아니고 건강기능식품 수출이 굉장히 늘고 있고, 최근 들어서 되게 좋은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예. 우리나라 닭고기가 유럽권에 대해서 이 검역 대상을 통과했거든요. 그래서 닭고기 수출 같은 것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수출에 관련돼서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잘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 인구 대비 우리나라가 수출이 조금 미진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K푸드 수출이 미진한 국가들이 인도네시아 그리고 인도. 인도는 사실 전 세계 1위권의 인구 국가죠. 그렇죠. 시장도 넓을 것 같은데. 예, 시장도 넓고요. 근데 네. 다만 아직은 그렇게 우리나라 수출이 많이 나가고 있지 않고요. 또 하나는 일본이랑 인구가 비슷한 멕시코 같은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남미권역에서 또 타겟으로 삼아볼 만한 그런 나라들일 것 같습니다. 예, 중남미하고 그렇게요. 인도 이런 라인들이 아마 중앙아시아는 거의 몽골일 것 같다라는 네. 생각도 해봅니다. 품목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불닭볶음면 이야기는 저희가 워낙 많이 드렸었고 김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검은 반도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인기, 수출 뭐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수출을 하느라고 지금 물건이 동나서 내수가? 내수가 네. 오히려 가격이 지금 김가격이 국내에서 막 오르고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예. 있고요. 사실은 아까 이제 기준점으로 삼은 한 3년 전, 4년 전이 2022년 이후로 사실 김에 대한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늘고 있냐면 김에 대한 수출액이 놀라지 마십시오. 3년 사이에 거의 2배가 지금 된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봤을 네. 때는 앵커께서 검은 반도체라는 표현을 쓰신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김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저희가 외국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본국 돌아갈 때 뭐 기념품으로 사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았는데요. 네. 최근 들어선 이게 수출이 잘 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로 생각하냐 하시면 좋겠냐면 그 나라의 식탁에 본격적으로 침투하고 있는 더 이상 관광객들의 기념품이 아닌 그 나라에서 찾는 기호식품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면세점에서 사가야 될 것, 김 이렇게 했었는데 판이 커지니까 이제 아예 수출로.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받는 바이어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나라 해수부가 뭘 하고 있냐면 김의 규격에 대한 국제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격이요? 네, 네. 그래서 세계 어디에서나 어느 품질의 김이고 어떤 규격의 김이고 이거를 국제 기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소비자들도 딱 봤을 때 요거는 저희가 와인 판별하듯이 예, 어느 정도 등급이. 퀄리티의 김이구나, 어느 정도 등급이구나를 보고 판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이 왜 검은 반도체냐면 점유율이 한 70% 되잖아요. 우리 SK 하이닉스도 한 둘이 합치면은 뭐 맞습니다. 60% 되지 않습니까? 검은 반도체 김 이야기를 해봤고요. 조금 더 품목을 더 넓혔으면 좋겠는데 치킨은 뭐 중국, 대만에 많이 들어간 것 같고 빵 얘기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뭐 한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빵 관련한 뭐 파티슈의 대결도 하는 것 같던데 프랑스를 공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제과 열풍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드리기 전에 프랑스 얘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K뷰티입니다. 사실은 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프랑스보다 더 많이 지금 수출을 뷰티 상품 수출하는 나라가 이제 돼가고 있는 프랑스보다는 아니지만 네. 프랑스만큼이나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빵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프랑스 우리나라 제품 들어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4개의 브랜드로 기준으로 봤을 때 해외에서 지금 운영되는 매장이 한 1,200여 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요거 어느 정도 숫자냐면 5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코로나 있을 그때쯤이랑 비교해 봤을 때 63%가 지금 증가한 숫자다라고 예, 보면 베이커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빵, 한국의 빵이 사실은 종류도 많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저도 미국에 살 때 그 큰 도시에 가면 항상 한국 제과점이 있어서 한국 빵을 먹으면서 되게 감격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예. 그만큼 뭐 제가 한국 사람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만큼 한국 빵에 대한 가격 그리고 품질 그리고 맛의 다양성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조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원래는 치킨 전문점이 굉장히 외국에 많이 생겼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이게 이제 제과점 쪽으로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치킨은 미국입니까? 원래 중국 아니었나요? 야, 이것도 좀 오해인가요?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내수가 거의 포화입니다 지금. 그래서 중국은 격전지예요. 너무 시장이 이제 포화가 된 상태고 그 안에서 사실 중국 음식이랑 격돌을 하기가 우리가 또 이제 버거운 부분도 있거든요. 닭이 원래 또 중국이 좀 잘하죠. 예, 그리고 예. 사실은 저희가 수출을 할 때 특히 음식을 수출할 때는 중국을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문화가 비슷하고 음식 문화도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중국을 처음 접근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 굉장히 최근에 고무적인 사실은 이게 중국에서 처음에 시작이 많이 됐지만 최근 들어서는 치킨이 아메리칸,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치킨, 여러 군데 치킨. 사실 미국은 가보면 굉장히 맛있는 치킨들도 많은데 한국 치킨만큼 사실 맛있는 치킨이 네, 미국에도 그렇죠. 많이 네, 없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이나 유럽권에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다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너무 재밌었는데 네.
치킨 전문점에서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치킨 전문점에서 치킨만 파는 게 아니고 순두부찌개, 김치전, 떡볶이까지 묶어서 팔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 치킨을 먹으러 왔다가 이 세트 메뉴에 들어가 있는 떡볶이를 먹고 반한다거나 K분식. 예, 치킨을 먹으러 왔다가 이거 김치전, 이거 피자같이 생긴 이 얇은 거 뭐지? 이런 거에 반한다거나 이게 결국 이제 외국 시장에 한국 음식이 조금 더 소개되는 활로가 되는 그런 역할까지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좀 지역 분석을 해봤더니 중국, 뭐 동남아, 베트남은 원래 잘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치킨이랑 이 브랜드, 베이커리가 미국 시장, 일본 시장도 성장을 합니까? 일본이 실은 베이커리 강국이기도 한데 우리가 잘하고 있나 봅니다, 되게. 그게 처음에는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교포들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일본 내에서도 한인타운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 놀라운 사실은 이게 이제 일본인들의 식탁으로 점점 진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본 빵이랑 한국 빵이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장르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일본 빵이 좀 더 아기자기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한국 빵만큼 사실 다양하거나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맛이 직관적이지는 않은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한국 빵에 이 소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거의 1,000개, 1,100개 매장? 그러니까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중국이 아니라 뭐 미국, 일본, 유럽 이렇게 좀 시장이 바뀌나요? 우리 그러니까 K푸드? 아무래도 중국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가 워낙 그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서는 최근 들어서 우리가 약간 점포수가 치킨이나 뭐 베이커리 모든 등에 측면에서 좀 다. 줄고 있는 네. 그런 느낌이고요. 오히려 미국 시장이나 조금 서구 문화권에서 이 활로를 찾고 있다라는 것이 조금 고무적인 부분인데 어느 정도로 이게 사실은 이제 고무적인 부분이냐면 저희는 오늘 수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치킨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현지 생산 같은 것도 우리나라 점점 늘고 있잖아요. 특히 예. 라면도 그렇고 예. 아까 얘기로 돌아가 보면 그렇게 봤을 때는 수출에 잡히지 않는 이 K푸드의 문화 같은 것들이 서구권에 조금 더 안착을 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럽 쪽, 북미, 일본 이제 속속 우리가 출동을 하고 있고요. 5년간의 해외 진출 업종별 변화를 좀 놓고 보면 그렇죠. 치킨, 제과 이런 쪽은 빠르게 또 뻗어나가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동계올림픽이 펼쳐지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동계올림픽 갈 때 늘 그렇듯이 우리 K푸드 함께 따라가서 문화부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K푸드 홍보 행사도 이번에도 진행이 되고 있겠죠? 네, 밀라노에 트램이 있습니다. 트램이 이제 노면 전차잖아요. 그 노면 전차에다가 우리나라 마치 버스나 이런 데다 광고를 하는 것처럼 거기다가 배너를 붙입니다. 어떤 배너를 붙이냐면 김치나 비빔밥 등을 포함한 대표적인 K푸드 12종을 이게 여기에 디자인을 해갖고 이 노면 전차에다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탈리아인들도 저게 뭐지? 가뜩이나 최근 들어서 이제 K컬처에 대한 관심이 맞아요. 높아지고 예. 있고 또 뭐 아마 여기 경제인사이트에서 다루셨겠지만 BTS가 다시 돌아오는 네. 이런 상황에서 달에요. 예, 여러 가지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이런 것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QR 코드까지 붙여서 거기다가 QR 코드 이렇게 딱 찍어보면 요거 어디서 구매할 수 있고 어떤 음식이고 소개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밀라노에 가보면 중앙역이 있습니다. 이 중앙역 안에 가면 이제 메르카토 센트랄, 우리나라로 말로 따지면 중앙시장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다가 K푸드 팝업존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굉장히 유명한 셰프분이랑 이탈리아의 굉장히 유명한 셰프분이 거기서 K푸드랑 이탈리아 푸드를 합쳐서 또 이런 어떤 퓨전 푸드를 팔기도 하고요. 예. 또 이탈리아에는 저녁 한 5시에서 8시 저녁 식사 전 시간인데요. 칵테일이나 와인 같은 가벼운 술에다가 가벼운 안주를 곁들이면서 식사 전에 일종의 식욕을 좀 돋구는 역할을 하는 그게 아페리티보입니까? 예, 그게 아페리티보라고 하는 네.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거 할 때 사실 식전주가 들어가잖아요. 주로 이제 와인이나 칵테일을 마시는데 이 식전주를 대한민국 전통주 같은 걸로 조금 소개하는 부분. 그래서 이탈리아의 굉장히 유명한 바텐더랑 협업을 하는 부분. 예. 그런데 그것까지 지금 소개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우리가 잘 나가니까 K푸드가 이렇게 가다 보면 인기 높으면 또 짝퉁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저희 경제인사이트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당국이 좀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참이슬 같은 네, 뭐 맞습니다. 소주 브랜드 같은 경우도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내는 것 같던데요. 이 단속이라고 그래야 되나 좀 대응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업체들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 하면
우리나라 포도에다가는 우리나라 거를 알리기 위해서 저희 마치 지폐를 잘 보면 거기에 한국은행이 찍어놓은 홀로그램 마크 같은 게 뜨잖아요. 예. 그거와 비슷하게 포도에다가 띠지를 붙여서 그 띠지를 잘 불빛에 비춰보면 태극 마크가 뜨게 해서 뭐 중국산 포도나 다른 나라의 포도와 좀 차별이 가게 한다거나 포장 디자인을 주기적으로 바꿔서 다른 나라 업체들이 이제 한국 업체의 포장 디자인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QR코드를 붙이는 방식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거 다 기업의 입장에서 따져보면 사실은 비용이거든요. 예.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K푸드의 위상이 높아지다 보니까 훨씬 더 낮은 원가를 가진 제품, 훨씬 더 낮은 퀄리티를 가진 제품을 이제 K푸드와 유사품으로 자꾸 바꿔서 출시하는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것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나서서 조금 방지를 해줄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요거는 짝퉁이 돌아다니는 게 그 자체도 문제일 수 있지만 그 짝퉁을 경험해본 외국의 소비자가 한국 거 경험해보니까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네. 별로더라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제품 전반적인 이 인상이 안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정부가 나서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미김, 조미료, 이런 부분도 지금 짝퉁이 많다는데 괜히 우리 김 잘 나가는데 이거 방해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 뭐 거기다가 우리나라 그 소스류도 있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불닭볶음면 같은 것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소주, 소주와 관련된 네. 부분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지금 뭐 단순히 중국산 짝퉁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짝퉁 상품들이 지금 아주 많은 국가에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업 단독으로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함께 좀 펼쳐나가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우리 K푸드 수출, 이제 K푸드 플러스라고 해서 종자 또 농기계 다 합쳐서 농약까지도 가는 K푸드 플러스 올해 목표는 더 높였습니다. 이제 160억 달러인데요. 교수님 되겠죠? 하고 또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도 약간 뷰티랑도 힘 좀 모아야 될 것 같고 민관이 함께 가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맞습니다. 듭니다. 기업들이 활로를 잘 찾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K푸드가 좀 덜 퍼져 있는 지역들을 공략할 필요. 특히 그 중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도네시아나 인도 같은 나라들은 워낙 인구도 많고 인구 증가율이 빠른 나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민관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K푸드를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세대 전략 품목을 육성한다거나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 수출할 때 애로사항 같은 것들을 정부가 좀 나서서 해결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저희가 밀라노에서 했던 것처럼 K푸드에 대한 그렇죠. 공간들 소개할 수 있는 공간들 디자인 혁신 그리고 중동 같은 시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 K푸드가 할랄 푸드랑 조금 겹치면서 네. 나갈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구매력도 있고 인구도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중동 같은 데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천병 역할을 해주는 것까지 지금 보관을 짜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K푸드 플러스 160억 달러를 넘어서 한 200억 달러 수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허준용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